네, 안녕하세요, 호세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계 제조업에서 안전관리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호세라고 합니다. 현재는 현 회사의 한국 공장뿐만 아니라 중국 공장까지 업무 영역을 넓혀지게 돼서 아시아 총괄 안전 리더로 지금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는 브런치 통해서 업세이라고 하죠. 업무 에세이도 적고 있고 또 인스타그램 통해서 안전정보 공유 계정도 운영하고 있고 또 책 읽는 걸 또 좋아해서 서평 기록하고 있는 북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는 말씀 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외국계 기업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을 하자면 긴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국내에 있는 회사랑 동일하게 저희 국내법,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업무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외국계 본사가 요구하는 안전 규정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 규정 및 안전활동을 회사에 적용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외국 본사랑 전화회의를 통해서 한국 안전활동이나 안전 목표 대비 결과에 대한 팔로우업 미팅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모든 직무에는 KPI가 있을 것 같은데 안전관리 직무의 KPI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 회사의 안전관리 직무 KPI는 저 같은 경우에는 LTI, MTI, FAC, 니어미스 수사라는 KPI 목표를 두고 안전관리 직무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LTI는 로스트 타임 인절이라고 해서 사고 발생되면 치료를 받고 하루 이상의 근로 손실일수록 발생되는 요양이 필요한 그 사고 건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업재해를 LTI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국내 기준으로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보면 산업재해는 사고 후에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그 사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외국 회사의 규정으로 보면 하루 이상의 근로손실에서 발생되는 요양을 우리 내부적으로는 재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회사의 규정이 국내법보다는 더 강화돼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KPI가 MTI, 메디컬 트리트먼트 인저리의 약자로 얘기하는데 사고가 발생해서 병원 치료만 받고 아무런 요양 없이 작업장에 복귀하는 건수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FAC, First Aid Case라고 해서 작업장에서 가벼운 찰가상을 입어서 현장에 우리가 보통 비치된 구급함이 있어요. 거기서 데일밴드나 후시딘으로 자체 치료하는 가벼운 경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니어미스라고 우리가 흔히 아차 사고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면 다치지는 않았는데 아차했으면 발생될 수 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아차 사고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수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safe, unsafe act and condition의 약자로 말 그대로 안전한 상태, 행동,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잠재 위험 요인 발굴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발굴하면 발굴할수록 개선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죠. 사실 이 KPI 같은 경우에는 안전환경팀,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만의 목표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모든 직원 개인 목표에 이 안전 KPI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만약에 회사에 사고가 나면 개인 목표 중 하나인 안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사실 1년에 한 번씩 인센티브를 지급을 받잖아요, 회사로부터.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 의미는 모든 직원이 안전을 더 생각하고 안전이 모든 직원의 책임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 회사의 방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재는 외국계 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고 계신데 국내 기업과 업무적인 차이나 연봉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적인 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국내법뿐만 아니라 외국 본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안전 규정이나 활동들을 같이 동시에 병합해서 업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회사들보다는 조금 더 업무적인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국내 기업은 다녀보지 못해서 차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진 못하겠지만 외국계 기업 경우에는 연말 업무 성과 평가를 통해서 연봉 인상률을 책정을 해요. 그래서 A, B, C, D, E 5등급을 평가해서 C를 평균으로
A, B, C, D, E 순으로 연봉률이 달라지는데 이 말은 만약에 제가 대리라고 하면 과장보다 성과가 매년 좋았다고 하면 연봉이 과장보다 높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A 등급을 2번 이상 받게 되면 조기 진급도 가능하고 그래서 성과 위주의 평가가 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안전관리 업무를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안전관리 업무 경험이 있을까요? 우선 제가 한 15년 동안 안전항팀 업무를 했죠. 그래서 신입부터 공장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책임자, 그리고 지금은 아시아 총괄 안전 리더로 일하고 있는데 사실 그 중에 기억 남는 거는 누가 시켜서 한 일보다는 제가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실행 계획 만들고 그 계획 따라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회사에 적용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긴 해요. 하나로 예로 들면 아까 설명드렸던 그 안전 KPI 중에 그 수사라는 잠재 위험 발굴 활동이라는 걸 얘기 드렸는데 이 잠재 위험 요인 발굴이 그 예전에는 직원들이 잠재 위험 요인 보면 그걸 현장에서 종이로 써서 보고 카드에 써서 일일이 안전항팀에 제출을 해서 그걸 또 안전항팀에서 취합해서 개선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이제 잠재 위험 요인 발굴 건수가 늘어나고 일이 많아지니까 이건 너무 생산성이 너무 떨어진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모바일 플랫폼이란 걸 또 생각해봤고 또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도 해보니까 저희가 한국 사람이라면 모두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생각을 해냈어요. 그래서 그럼 카카오 채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또 고민하다가 현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MS 오피스 365 툴들을 생각해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통합해서 회사 카카오 HSE 채널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채널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사, 잠재 위험 요인도 보고를 하고 교육 자료도 보고 안전 정보도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비상 연락망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한 안전관리나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사례로 보면 저는 이 장치산업 제조업 특유의 오래된 하드웨어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업무적인 내용은 좀 최신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의 전환이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안전도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좀 딱딱하게 저희가 안전 보건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요새 또 되게 화두인 AI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듣는 저희 안전관리자 협업에 계신 분이나 취준생 여러분들이 제가 적용한 사례들이 궁금하고 나중에 본인들 회사에 적용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따로 연락 주시면 모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안전관리자가 갓 회사에 들어갔을 때부터 하는 일들이 좀 궁금한데요. 신입 안전관리자는 어떤 업무를 하게 될까요? 사실 업무적인 걸로 다가가면 우리 회사의 위험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요구사항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챙겨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확인하고 사전에 인지하는 건데 사실 솔직히 업무적인 거는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실제로 제 팀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팀장으로서 요구한 사항은 뭐냐면 직원들에게 신뢰를 쌓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안전관리자 는 사실은 혼자 일하는 부서가 아니고 대부분 다른 팀들의 협조가 필요하기도 하고 협업이 필요하기도 하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조화롭게 일하기 위해서는 신뢰의 마일리지부터 쌓아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또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상, 형성의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고 기억에 남는 정보도 사실 처음 제시된 것이 유효하다는 것을 첫인상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3초 만에 인상이 결정된다는 3초 법칙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 신입 안전관리자를 위한 조언보다는 모든 신입사원을 위한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첫인상을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건 사실 인사만 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신입사원이 인사도 잘하고 밝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그것만큼 첫인상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관리자 이력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이 있을까요? 요즘 대부분 회사들이 사실은 직원 채용할 때 경력직을 더 선호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랬고 안전관리자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래서 채용하면 바로 업무에 투입하는 게 사실 회사의 이익이기도 하고 외국 회사에서는 신입 경력 상관없이
사실은 뭐 그거보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영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계 회사를 지원하는데 영어라는 장벽 때문에 꺼리실 것 같기도 한데 뭐 따지고 보면 영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외국인 직원과 같이 생활하지 않는 이상은 보통 영어 메일, 정기적인 본사 회의, 정말 갑작스러운 회의 말고는 영어를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결정적일 때 정말 결정적일 때 외국에서 필요한 역량이 영어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력서에서 가장 많이 보는 항목이 어떻게 보면 영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외에 뭐 안전관리 특정 업무에 대한 경력을 보기도 하죠. PSM이나 뭐 위험성 평가, 요즘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업무 등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어요. 뭐 신입으로 보면 영어를 제외하고는 뭐 안전 환경 기사 자격증 취득 여부를 볼 수도 있겠네요. 안전관리자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고 답변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면접관으로 최근에 들어갔을 때 공통적으로 한 질문이 두 가지였어요. 그 하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뭐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해서 실행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고, 왜냐하면 이 보통 회사의 업무라는 게 PDCA라는 그 절차로 운영이 돼요. 플랜, 두, 체크, 액션. 계획하고 실행하고 검토하고 개선하는 이 네 가지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그런 경험이 본인의 삶 속에 있었다고 하면 그 회사 업무에 빠르게 녹아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그렇게 먼저 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요. 이건 되게 뭐 안전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왜냐면 이건 회사나 우리 삶 속에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야 뭐 그런 스트레스는 없겠지만 뭐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잖아요. 회사는 특히 더 그렇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고 좋다가도 나빠질 수 있는 게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업무적으로 어렵거나 막힐 때도 많을 수 있는데, 회사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좀 인정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는 이제 개인한테 달려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저는 운동도 좋아하고 뭐 책도 좋아하고 뭐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사실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스트레스 푸는 저만의 방법이기도 한데, 그때 받은 스트레스를 사실 시의적절하게 풀지 않으면 이게 쌓이게 되고 나중에는 진짜 힘들어서 회사 못 다니겠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공통주로 질문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예외적인 질문이거든요. 좀 뭔가 팁을 드리자면, 어떤 제가 예전에 받았던 질문이어가지고 저도 동일하게 저희 지원자들한테 하는 질문이 있는데, 뭐였냐면 우리 회사에 면접 보러 들어오면서 회사 경비실 통과해서 들어오면서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고로 이어질 만한 위험 요인을 본 게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이제 안전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될 건데, 회사 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관계된 거라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팀원, 요번에 최근에 뽑힌 팀원한테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저희 팀원이 회사 내 위험 요인을 한 가지 또 말을 해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끌렸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저희가 뽑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면접에 참여하시면서 지원자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지원자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지원자라고 하면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지원자는 뭐 잘 웃고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되게 공통적인 내용이긴 한데, 뭐 어떤 질문을 해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답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면접관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이죠. 작년에 제 팀원을 뽑을 때도 딱 제 팀원이 이런 지원자였어요. 그래서 뭐 어떤 질문을 해도 모르더라도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고 대화를 진행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뽑았는데, 현재까지도 네, 애티튜드가 긍정적이고 밝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신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전관리자가 만들어갈 수 있는 커리어 패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외국계 기업으로 보면 안전관리 업무를 지속하다가 본사 쪽으로 이제 업무 영역을 넓힐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공장 관리하고 있는 공장이 3개가 있어요. 그 3개 공장의 팀장을 하고 있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또 중국 공장을 맡게 돼서 제가 아시아 총괄 안전 리더로 업무를 넓혀서 일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안전
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커리어를 넓혀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앞으로 제 목표가 될 수가 있다면 뭐 헤드쿼터, 그 본사 안전 리더가 어떻게 보면 될 수가 있는 거겠죠.